손주 명의로 집을 넘겼더니 며느리가 나를 쫓아냈다. 저는 올해 75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30년을 살았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들 키우고 과일 장사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20년 전에 아파트 하나 샀고요. 아들 진수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들네는 전세 얻어서 따로 살았고요. 손녀 서윤이가 태어나고 5년 뒤에 손자 민준이도 태어났죠. 서윤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며느리 수정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머니 서윤이 학군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적금을 깨서 3천만 원을 줬어요. 손녀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며느리가 너무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했죠.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세무사 한 분이랑 같이요. 어머니 요즘 상속세가 엄청 올랐대요. 이 집도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0억은 넘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상속받으면 세금만 몇 억 내야 한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세무사가 설명했어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요. 특히 손주 명의로 하면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해서 더 유리하다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아들이랑 세무사가 계속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평생 이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명의만 서윤이로 바꾸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집이라고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냥 세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요. 저는 믿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고 며느리도 그동안 잘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서윤이 명의로 넘겼어요. 증여세는 아들이 냈고요. 처음 1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고 아들네는 전세집에서 살았죠. 근데 2년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어머니 집에 좀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라고요.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제 아들인데요. 방도 3개나 있으니까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네 가족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도 저한테 잘해주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고요.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노크도 안 하고 열어젖히기 시작했어요. 빨래도 제 옷만 따로 모으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식사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방이 좁아서 애들이 불편해해요. 어머니가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큰 방은 서윤이가 공부해야 하니까요. 라고요. 제가 쓰던 방은 안방이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쓴 방이었죠.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도 못했는데 아들이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서윤이 입시 준비하잖아요. 좀 양보해 주세요. 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작은 방으로 옮기고 나니까 점점 더 소외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제 자리가 따로 없었어요. 식탁이 4명밖에 못 앉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밥 먹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니시잖아요. 요양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요.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어머니가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방에서 울었어요. 제 집인데 쫓겨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가 요양병원 팜플렛을 가져왔어요. 여기 괜찮대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계신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부했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제가 거실에 나가면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음식도 제 것만 따로 차려줬어요. 반찬도 엉망인 걸로요. 한 달 뒤에 며느리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세요. 요양병원 가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건지요. 라고요. 저는 옛날 친구 은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사정 얘기했더니 은숙이가 변호사 상담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만나서 얘기했어요. 변호사가 한숨 쉬더라고요. 할머니 집이 손녀 명의잖아요. 법적으로는 손녀 집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거주하고 있는 거고요. 며느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셔야 해요.
라고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증여할 때 거주권 설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하셨네요. 지금은 할머니가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으세요. 라고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따져 물었어요. 평생 이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아들이 변명하더라고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수정이가 힘들어 한다고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엄마는 버리는 거냐고 소리쳤죠. 아들이 대답 못하고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왔어요. 친구 은숙이 집에 잠시 얹혀 살았죠. 70이 넘어서 남의 집 신세 지게 된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제가 20년 살던 집은 30평이었는데요. 어느 날 은숙이가 말하더라고요. 내 집 팔렸다고요. 며느리가 서윤이 명의로 매도했대요. 12억에요. 은숙이가 변호사 통해서 소송 걸어보라고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도 해보라고요. 재판은 제가 졌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여였대요. 제가 자발적으로 증여했고 강요당한 증거도 없다고요. 판사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요. 자식을 너무 믿으셨다고요. 지금 저는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한 달에 60만 원 받아요. 그걸로 근근히 살죠. 아들한테 연락 온 적 없어요. 작년에 며느리가 서윤이 명의로 집 한 채 더 샀다는 소문 들었어요. 제 집 한 돈으로요. 같은 아파트에 저랑 비슷한 할머니들 많이 살아요. 다들 자식한테 당한 분들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위로받아요. 절대 집을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저처럼 쫓겨나요. 70 넘어서 거리에 나앉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